오늘은 신경림 시인의 나목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목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나목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거든요. 도대체 나목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목은 나무겠죠?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이 남은 나무를 우리는 나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움직였어요. 잎이 닫히면은. 그죠? 늦가을, 겨울나무, 겨울나무 정도로 보면 딱 맞기는 맞을 것 같네. 그렇죠? 자, 이 나목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잎을 모두 떨구고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고 있는 나목의 모습을 통해,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장면이겠죠? 주제는 여기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과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아하. 자, 나목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고통과 이것을 이겨내려는 모습,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슬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삶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이 깊은 울음으로 표출되는 상황을 떠올리고,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슬픔이에요. 근원적인 슬픔이, 나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인간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 이런 걸 뭘로 표현했다? 깊은 울음으로 표현했다 라고 보고, 그때 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음을 언급하고, 이거네. 결국은 우리는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고 슬픈 존재야. 가 주제가 아니라 그들 옆에는 항상 어떤 사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요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나는 하나 별 딱 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경림 시인의 나목 전체 해제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난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 내리는 것이겠지.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럽게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빠지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린 전체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는 건 잎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나뭇잎이 다 진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길게 가지를 내뻗고 있죠. 줄기를 내뻗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썼어? 팔이라고 썼으니까 의인법이 되겠네요. 결국 1행과 2행은요, 헐벗은 채 서 있는 나무들. 3행 보겠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메마른 손끝. 왜 메말라? 그렇지, 잎이 다 져버렸으니까, 앙상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별빛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별빛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무는 밤이면 밤마다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 내리는 거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별빛이란 나무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정화하는 존재, 한마디로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답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겠죠.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everybody, all body, 온 전신을 그것으로 무엇으로 그렇죠. 아이고 왜 이래 아름다운 별빛으로 말끔히 씻어 내리는 거겠지. 한마디로 치유하고 정화하는 거겠지. 그래서 별빛을 받는 거지요. 자, 3행에서 5행까지는요. 별빛을 통해 아픔을 정화하는 나무들이에요. 개찌는 추측이에요. 의지가 아닙니다. 자,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픔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터진 살갗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와 고통의 흔적이라고 본다면 그 속에 있는 고달픈 삶이나 뒤틀어진 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어떤 좌절의 흔적 정도가 되겠죠. 구질구질한 나날은 계속되는 시련의 어떤 삶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개가 그대로 뭐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이 숨길 것도 없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 왜? 굳이 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이 눈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외부의 시련과 고난 따위 흔들어 시원스럽게 털어버려. 별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알몸이 되겠지만 다 털어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시련을 의연하게 견디는 나무예요. 그렇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요. 의연하게 견디고 있네요. 무엇을? 상처와 고통, 계속되는 이런 것들을. 자, 이게 바로 이제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나무의 태도. 그러면서 6행부터 10행까지는 나무들의 몸에 새겨진 고달픈 삶의 흔적. 알고 있을까? 나무들이 때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부둥켜 안아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덩병상년 동질감이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한마디로 뭐야? 어떤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이 터져 나올 때 가끔은 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고 의연하게 견뎌도 이게 어느 임계점이 넘으면 터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지만 울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누가? 결국 화자 자신이죠.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 도치법을 통해 나무들을 연민하는 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 뭐야? 주제가 공감이죠.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경림 시인의 나목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경림 시인의 나목이라고 하는 시는요, 비극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슬프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감각적 상징적이고요.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나무들이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내뻗고 있다. 나무들이 내뻗고 있다. 무엇을? 팔을. 나무들의 터진 살갗과 뒤틀린 허리. 그 다음에 그들이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라는 식으로 나무들을 알몸의 모습을 지닌 존재이며 터진 살갗과 뒤틀린 허리를 가지고 있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인격적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 팔, 허리 이런 걸로 더더군다나 사람처럼 서로 부둥켜 안는 존재로도 그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나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인화의 방법을 통해서 보여준다. 거기서 끝?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는 뭐합니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성찰의 자세를 보여줘요. 즉 화자는 자기 자신을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자,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 유사한 구절, 통사구조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을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 도치법이죠. 도치법을 활용해서 나무들이 깊은 울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연민하며 같이 우는 사람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나목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어 중에는 메마른 손끝, 터진 살갗, 뒤틀린 허리, 깊은 울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삶의 시련과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별빛이라든가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감과 위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A, B, C, D, E 아니면은 A, B, C, D에서 답은 아름다운 별빛이나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왜? 두 개밖에 없잖아. 나머진 4개고 오지선 대학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경림 시인의 나목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